자, JPM 신규 코인 뒤집어지는 거 어떤 코인일까? 자체 가상화폐 JPM 코인 이번 주 첫 상용화. 2020년도 10월달 기사입니다. 1년 전 기사. 자, JPM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JP모건 체이스가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인 JPM 코인을 이번 주에 처음으로 상용한다고 밝혔다. 우리 JP모건 어디예요? 미국 1등 은행이죠. 미국 4대 은행 뭐 있어요? 미국 4대 은행. 첫 번째 1등 JP모건. 두 번째 어디 있어요? 자, 퀴즈입니다. 미국 4대 은행. 1등 JP모건. 우리 둥더님이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 2등, 3등. 자, 우리 하태현님이 신한은행이라고 하셨는데 해골 지진 납니다. 미국 4대 은행. 자, 시티은행, 웰스파고라고. 미국 4대 은행 어디 있어요? JP모건,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 또 시티은행, 그리고 웰스파고까지. 신한은행은 좀 해골 지진 납니다. 우리. 근데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공부가 되는 거니까. 자, JP모건 미국 1등 은행이 우리나라로 치면은 누구라 쳐야 될까? 뭐 국민은행 1등 은행이 뭐 그 정도 JP모건은 뭐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은행이 JPM 코인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만들었고 사실 이게 어떻게 쓰이냐? 자, JPM 코인이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건 이번이 처음. JP모건은 오닉스라고 불리는 별도의 사업부를 만들어서 가상화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뭐 JP모건이 가상화폐 사업은 기관 간 결제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줄이는데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수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요게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JP모건이 뭐냐면 JP모건 코인이 자, 어떤 코인인지 말씀을 드리면 JPM 코인 시스템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JP모건 코인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식으로 쓰이냐면 JP모건 은행에서 은행 인프라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나온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한국 JP모건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 한국에. 그리고 미국에 또 JP모건 계좌를 보유한 그 B씨한테, 친구한테 $100를 송금하게 돼. 한국 JP모건 그 지점이 있죠. 거기서 내 거 계좌에서 내 친구 B한테 미국에 있는 JP모건 계좌에 송금을 해. 그렇게 되면 $100를 어떻게 돼요? 100 JPM 스테이블 코인으로 변환돼서 그 코인을 미국에 있는 B 계좌한테 넣어주는 겁니다. 넣어주면 그 코인이 어떻게 돼요? 그 JPM이 $100로 또 달러로 변환이 되는. 이해되셨나요? 쉽게 말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전송할 때 JPM 코인으로 만들어서 전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법적 원화를 100달러치를 JPM 코인으로 만들어 변환해서 JPM 코인이 미국 계좌로 전송되면은 거기서 또 JPM 코인 $100가 달러로 변환이 되는. 그렇게 되면 기존의 은행에 있던 우리 스위프트를 이용해가지고 뭐 이틀 3일 걸릴 필요도 없고 수수료도 저렴하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리플이 하는 역할을 JPM 코인이 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JPM 코인이 2019년도에 나왔는데 나왔을 때 이제 리플의 최대 적수, 리플 코인이 이제 없어지나? 리플이 하는 역할을 하게 되니까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자, JP모건은 시스템 제공자이자 유동성 공급자가 된다. 맞죠? 왜? JP모건 JPM 코인으로 바꿔서 송금을 하게 되니까. JP모건이 한국에 $100를 놔두고 미국에 보유한 현금을 B에게 지급해. 한 국가에 보유한 현금이 부족해지면은 어떻게 돼요? 현금이 많이 남아있는 국가에서 스위프트망을 통해서 송금해서 국가 간 현금 잔액의 균형을 맞추는 게 뭐다? JPM 코인 시스템.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리플은 어떤 국가들, 어떤 중앙은행들 다 쓸 수 있죠. 근데 얘네들은 JPM 송금망, JPM 망 울타리 안에서만 쓸 수 있어. 쉽게 말해서 내가 JP모건 계좌가 없으면 요거 JPM 코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JP모건 내부 고객이 아니면 코인 구매랑 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해. 자,
리플 CEO, JPM 코인, JP 모건 말고는 아무도 안 쓸 듯.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우리. 리플 빵형이. 자, 솔직히 JPM 코인에 관해 좋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갈링하우스는 당장 JPM 코인이 널리 쓰일지 의심스럽다. 자, 왜 의심스러워요? 모건 스탠리, 우리 은행이 있죠. 모건 스탠리. 우리 2007 리먼 사태 때 살아남은 은행 두 가지가 있는데 골드만삭스 하나 있고 또 누구 있어요? 모건 스탠리. 그 모건 스탠리 은행에 다니는 한 사람이 우리 그 브래든 갈링하우스 형님을 인터뷰했는데 JPM 코인 얘기가 나와가지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모건 스탠리가 JPM 코인을 쓸 계획이 있는지, 그냥 다른 은행이 JP 모건 은행 그 스테이블 코인을 쓸 건지 물어봤는데 아마도 안 쓸 것 같다. 짧은 답변이 돌아왔다고 해요. 그럼 왜 안 쓸 것 같냐? 그럼 시티은행, 미국 3등 4등 하는 은행 시티은행이 JPM 코인을 쓸까? 아니면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아니면 웰스파고가 JPM 코인을 쓸까? 아니면 BBA, VA, 아니면 뭐 PNC 같은 은행들, 아니면 뭐 스위스 뭐 1등 은행들, 뭐 그런 은행들 쓸까? 안 쓰죠. 하나같이 아마 아니라고 답할 겁니다. 왜? 그렇게 되면 각자 은행들이 자기네 그 스테이블 코인 쓰면서 자기네 은행 이용하라고 스테이블 코인을 우후죽순 다 만들게 되겠죠. JP모건 계좌 네트워크에서 연동되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경쟁사의 거를 JP모건을 쓴다? 말이 안 되죠. 차라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똑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게 더 빠르겠죠. 자, 은행들이 저마다 각자 스테이블 코인을 다 따로 만들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각국에 있는 중앙은행들 스테이블 코인 만드는 거 개수만 하더라도 몇백 개, 수천 개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금융 시스템에 필요한 호환성이나 형편없이 낮아질 테고 쓸모가 없어지는 겁니다. JP모건 계좌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건지 잘 모르겠다. JP모건이 달러를 맡기면 그에 상하는 JPM 코인을 주고 JP모건의 네트워크 안에서만 거래를 JP모건이 관리하는 장부에 기록되는 거래를 할 때만 그 토큰을 써도 좋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거면 달러를 쓰면 될 일이 아닌가요? 맞죠? 토큰을 서로 좋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고. JP모건 울타리 안에서만 거래할 거면 그냥 달러로 하면 될 일이지 굳이 달러 가치를 연동한 스테이블 코인을 왜 써야 합니까? 굳이 이거 안 해도 USDC로 송금해도 되는 거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리플. JPM 코인 나와도 리플 아무 지장 없었죠. 자, JP모건을 왜 갖고 왔냐면 최근에 JP모건이 뭐라 그랬냐면 리플이 JP모건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리플이 SEC 소송에서 승리하게 되면은 XRP는 상당한 채택 태세를 갖게 됩니다. SEC랑 리플 소송이 뭐 합의가 끝나거나 아니면 리플이 승소해 아니면 원만한 벌금 합의로 끝나. 그렇게 되면은 리플이 다시 코인베이스 같은 뭐 암호화폐, 유럽이라던가 미국, 로빈후드부터 시작해서 주요 암호화폐에 다시 상장이 가능하게 되죠. 그럼 재상장이 하게 되면은 거래가 가능하게 돼. 리플 SEC 소송 결과가 합의가 끝나는 게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코인이슈가 말했던 거. 미국이나 지금 유럽에서 리플을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못 산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매수세가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쉽게 말해서 리플 SEC 소송 딱 끝나. 그렇게 되면은 미국, 유럽, 전 세계 자산시장 이끌고 가고 있는 거 미국, 유럽 시장입니다. 그 투자자들이 리플을 살 수 있게 된다. 지금 한국 리플 투자자들은 뭐 가격이 안 오르니 호재는 많은데 가지 않은 코인이다. 기회 비용이 뭐 똥이다, 뭐다, 뭐 리또속이다.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불안하고. 뭐라고 말씀드렸죠? 리플 SEC 소송 지금 진행 중인 거? 박앤세일 중이다. 할인마트에서 뭐 홈플러스에서 이런데 뭐 계란 한 판에 막 뭐 500원, 1000원 할인하면은 줄 서서 사. 근데 리플 SEC 소송 끝나면 가격 얼마 갈지 다들 알아. 가격 오를지 알아. 알면서도 불안해하고 SEC 소송 끝나는 거 보고 살래요? 뭐 할래요? 답답합니다. 리플 SEC. 그래서 JP모건에서 뭐라 그래요? SEC에 소송 승리하면은 코인베이스 상장되고 우리 또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에 다시 또 재입점하게 되면은 뒤집어진다는 거. 리플랩스는 리플랩 해가지고 뭐 파트너십 지금 미친듯이 잘하고 있죠. ODL 아시아 시장 씹어먹고 있습니다. 자, XRP 블록체인에 리플의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결제 네트워크 거래를 촉진하는 설계되어 있고
자, 리플 네트워크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스탠다드 차티드 은행, 뭐 산탄데르 은행,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포함한 1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포함되어 있다. 전 세계 중앙은행, 그냥 다 뭐 국가들, 은행들 다 들어가는 거. 리플. 그래서 JP 모건에서 리플은 좋다. 리플 SEC 소송만 끝나게 되면은 가격 미친 듯이 말아 올리게 될 거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JP 모건 코인이 리플이랑 또 경쟁사일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XRP, 스위프트 앞으로. 스위프트로 해외 송금하게 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틀에서 3일 정도 걸려. 최대 5일까지. 그리고 수수료도 뒤집어지게 비싸. 근데 리플 XRP 이용하면은 3초, 5초 이내에 완료하고 수수료도 0.001 XRP 거의 없어. 송금인한테 수취인 모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수많은 중개은행으로 인해서 더 비싸게 될 거. 스위프트. 앞으로 XRP 요거 이렇게 ODL 해가지고 유럽 시장 씹어먹고 아시아 시장까지 씹어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리플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전 세계가. 스테이블 코인. CBDC가 발행하게 되면은 리플은 죽을 것이다. 스텔라는 없어질 것이다. 아주 그냥 블록체인에 대한 공부도 없고 리플에 대한 공부가 아예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 생각 가지신 분들. CBDC 출시, 리플이 위험하다. 뭐 스텔라가 위험하다. 코인이슈 영상 돌려보세요. 스테이블 코인과 XRP가 하는 역할은 다릅니다. 다르고 XRP는 어떻게 돼요? 각국 중앙은행들, 은행들끼리의 중간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XRP를 굳이 안 보내도 돼. 왜? XRP가 레저 역할을 해가지고 XRP 그냥 중간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서로 XRP로 안 보내더라도 보완할 수 있는. 뭔 소린지 아시겠죠? 스테이블 코인 필요 없어. XRP가 그냥 가교 자산으로서 말하죠. 국제결제에서 가교 자산으로서 XRP 역할은 스테이블 코인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완적이다.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리플 레저 위에서. XRP 대 SEC 소송 끝나면 가격 어떻게 된다? 미친 듯이 말아 올린다. 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요거 리플. 자, 그러면 JPM 코인 시스템 말씀드렸죠.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그러면 리플, XRP드 요거 어떤 식으로 가는지 아셔야지. 내가 한국에 있어. A 은행에서 미국에 있는 B 은행에 $100를 송금하고 싶어. XRPD 솔루션 이용해서 $100를 이체해. 그렇게 되면은 한국 거래소에서 리플을 $100치만큼 구매를 해. 구매한 다음 리플을 미국 거래소로 전송을 해. 거래소에서 리플 받자마자 어떻게 돼요? 시장가로 매도를 해. 그럼 그 매도를 한 게 어떻게 된다? 그 금액만큼 B은행에 $100가 입금이 되는. 일본이랑 뭐 필리핀, 베트남, 해외 ODL, 리플 ODL 쓰는 거 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일본에서 엔화를 $100만큼 리플을 사서 어떻게 해요? 베트남으로 보내. 그러면 리플이 베트남 도착하겠죠. 그럼 베트남 국가화폐로 바꿔. $100만큼. 바꿔서 진행하는 거.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XRP는 유동성 공급자를 필요로 하지 않죠. JP 모건과는 다르게, JPM 코인과는 다르게. 자, 그렇게 되면 거래소에서 어떤 게 필요할까? 시장가로 반으로 던질 수 있고, 아니면 어떻게 돼요? 또 살 수도 있고. 거래가 활발해야 돼. 거래소에서 일단은. 호가창의 매수 호가에 따라 손실을 볼 수도 있고. 왜? 내가 일본에서 보낼 때는 그 가격이 저렴했는데 도착하자마자 가격이 또 떨어졌어. 그렇게 되면 손실을 볼 수도 있고 오히려 또 이득을 볼 수도 있고. 경제 규모에 따라서 뭐 다르기도 하고 XRP 거래량이 뭐 수조 원 아니면 내지는 뭐 수십조 원이 나오는 국가들에 한해서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암호화폐 거래소 국가들 한해서 스위프트망을 대체할 수 있는 것보다 리플, XRP 이런 것들은 이제 보완이 돼야 될 점입니다. 그리고 굳이 리플로 안 보내더라도 그런 것들 대체제로 충분히 스위프트망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뭐다? 리플. 앞으로는 이머징 국가들 해외 노동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무조건 필요에 의해서 수요에 의해서 쓸 수밖에 없는 것보다 리플. 우리 GDP 높고 경제 대국들은 리플 어떻게 돼요? 투자와 수익 목적으로 인해서 리플을 살 수밖에 없는 거 리플. 전 세계가 다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 리플.
우리가 JPM 모건이 JPM 코인을 발행했죠. JP은행이. 왜 발행을 했을까? 이런 걸 몰랐을까? 리플도 알아. JP모건 은행도 알아. JP모건이 2019년 첫 은행 스테이블코인 JPM 코인 발행했죠. 경쟁사 골드만삭스 어떻게 돼요? 우리도 발행해야겠네. 바로 발행 계획 있다고 얘기합니다. 세계적인 대형 은행, 미국 1등 은행 JP모건이기 때문에 기업들이라던가 뭐 기관들 충분히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JPM 코인. 근데 대형 고객사, 뭐 국제 송금액, 나라의 나라끼리 뭐 이렇게 국가할 수 있는 그 정도 크기의 송금액, 그런 금액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유동성 가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 JPM 코인 어떻게 돼요? JP모건 계좌를 보유한 고객을 위한 내부 국제 송금 시스템. 쉽게 말해서 JP모건 계좌가 없으면 JPM 코인을 쓸 수가 없어. 활용도 측면에서 굉장히 떨어져. 리플 다 쓸 수 있어. 리플만 보유하고 있으면 계좌 이런 거 없어도. 그렇게 되면 전 세계 지점 보유하고 있는 JP모건이 발행하겠죠. JPM 코인. 근데 또 좋은 점은 있어. JP모건 계좌에서 달러로 환전이 가능한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하게 되면은 그 달러가 어떻게 된다? 우리 암호화폐 거래소, 암호화폐 시장으로 또 흘러 들어온다. 그리고 증권형 토큰 시장의 또 성장에도 도움은 될 거다. 하지만 리플의 역할을 차지할 수는 없다. 리플 뭐 위험하다 그런 거 없어요. 일절 위험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이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 JPM 코인이 발행돼서 수혜는 누가 받는다? 미국 달러. 왜? 앞으로 미국 달러가 향후 암호화폐 공간에서 토큰화된 가장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 될 것. 기축통화 달러에 우리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 되게 만드는 게 누구다? JPM 코인.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JPM 코인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자, JPM 모건에서 리플 칭찬을 했습니다. 보고서 나왔고, 리플 SEC 소송 끝나면 XRP는 상당한 채택 대세를 갖고 있습니다.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SEC 소송 딱 끝나 그러면 코인베이스 다시 재상장할 거고, 암호화폐 거래소 뭐 유럽 다 너도 나도 막 메이저급 거래소들 거래할 수 있어. 그렇게 되면 XRP 매수세 들어오고, XRP는 어떻게 돼요? 가격 뒤집어진다. 리플 네트워크,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산탄데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100개 이상 금융기관 포함되어 있죠. 리플 일 잘하고 파트너십 많은 거, 세계적으로 다 많은 거는 너도 나도 다 알고 계시죠. 코인루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자, XRP가 스위프트보다 경쟁력이 있다. 바로 그냥 스위프트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얘기해버려. JP모건에서. 국제결제에서 가계화 자산으로서 XRP 역할은 스테이블 코인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할 수 있는, 중간에서 레저 역할을 해주는, 중간에서 그냥 뭐라 그럴까, 도움을 주는, 다리 역할을 해주는 리플. SEC 소송 긍정적인 전망. 소송 종료 후에 코인베이스 상장되고 유럽이나 미국권 수요 들어오게 되면 리플 가격이 어떻게 된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바네크 이런 펀드, 암호화폐 상품들, 리플 상품들 다시 출시하게 되면은 뒤집어진다. 수요 말할 필요 없다. 가격 무아프다. 자, 제가 올해 9월 22일 날 특집 해가지고 속보해서 골드만삭스가 리플이랑 2015년부터 거의 6년 전부터 뒤에서 특허를 한 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방송. 요게 특허건인데, 요거는 제가 국내 플랫폼 리플 방송하시는 분들 다 통틀어서 제가 처음 이렇게 언급을 드렸던 거고 갖고 왔던 겁니다. 밤새가지고 막 이렇게 갖고 왔던 건데, 그때는 또 방송 욕심이 있어서, 물론 지금도 욕심이 있고 게을러졌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특허건을 이제 2016년도에 이렇게 골드만삭스랑 리플이랑 받은 그 특허건을 낸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골드만삭스 어떤 은행이에요? 미국 정부 애들이 다 있는 게 골드만삭스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7 리먼 사태 때 살아남은 은행 두 곳 중 하나인 골드만삭스. 골드만삭스 경제부, 골드만삭스 임원들이
그 트럼프 때 경제부에 있던 인원들이 다 골드만삭스에 있는 인원들이었습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 경제부에 있는 인원들 어디예요? 전 세계 자산 가치를, 전 세계 자산을 뭐 1경 몇십 조라고 하는데 거의 1경을 넘게 움직이는 블랙록, 그 기업들 임원진들이 다 바이든 경제부에 있죠. 그래서 바이든 경제부나 뭐 이런 데 행정적으로 뭐가 필요해 그러면은 야 너네 콜 와서 일 좀 해 하면은 어디서 온다? 블랙록 임원진들이 온다. 똑같이 골드만삭스 임원들이 다 누구였다? 트럼프 경제부에 있던 인원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골드만삭스는 어떻게 된다? 은행인데 미국 정부랑도 같다. 근데 그런 은행이 리플이랑 2015년도부터 특허를 해서 송금을 할 수 있는. 자, 요거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안경을 또 썼네요. 9월 27일 날 요거 꼭 보세요. 영상 도움 됩니다. 자, 코인이슈 영상 무조건 반복해서 보시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2번, 3번 반복하셔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꼭 보시고, 그래서 그때 내용이 그냥 대충 정리를 해드리면 뭐였냐면 리플 골드만삭스 특허 낸 거 2015년도부터 암호화폐 송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지를 말씀드리면 외환시장에서 해외 송금하는 문제 해결 방안책을 CLS 시스템을 문제점을 어떻게 한다? 비트코인이나 리플로 할 건데 거기서도 얘기를 했어. 비트코인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수료가 비싼데 리플은 단 몇 초 만에 수수료도 싸고 앞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보다 리플.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6년 전부터 소름 돋게 뒤에서 준비를 한 겁니다. 리플이랑 파트너십을 맺어서 특허까지 받아가지고 골드만삭스, 미국 정부, 미국 은행 중심 골드만삭스가. 자, 그러면 JP모건 송금망 누구로 써요 또? 리플로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그리고 골드만삭스 특허까지. 앞으로 모든 국가들 은행들 뭘로 써요? 리플. 자, 정리해드릴게요.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다리 역할을 하는 리플. 리플렛이라는 하나의 송금망으로 전 세계 금융망을 통합한다. 2019년 JP모건 은행에서 JPM 코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리플의 뭐 대항마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까보니까 리플 반도 못 쫓아왔고, 뭐 이거는 거의 사용을 뭐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뭐 없다시피 돌아가고 있고, 리플 XRP들 요걸로 앞으로 중앙은행들 각국 은행들이 송금하게 될 거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JPM 코인 요거 리플에 위협적일 수 없다. 단 JPM 코인이 생겨서 어떻게 된다? 암호화폐 시장이라든가 증권형 토큰 시장의 성장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미국 달러가 향후 암호화폐 공간에서 토큰화된 가장 유동성 높은 자산이 될 수 있는 것보다 JPM 코인, 스테이블 코인. 최근에 JPM 모건 보고서에서 리플이 SEC 소송만 하게 되면은 XRP는 가격 미친 듯이 말아 올릴 거다 라고 했죠. 코인베이스 같은 미국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되고 유럽 중심 뭐 메이저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하게 되면은 전 세계 자산 시장을 움직였다 폈다 지락펴락하는 전 세계 자산 시장 유럽 미국 투자자들이 리플을 사게 된다. 지금은 유럽 미국 돈 많은 사람들 리플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근데 우리 한국 업비트 비썸 접속해서 리플 사고 싶으면 바로 살 수 있죠. 가격 안 오른다 뭐 한다. 지금 찡찡거릴 때가 아니에요. 황금기입니다. 절호의 찬스입니다. 절호의 찬스인데 뭐 가격이 안 오르고 뭐고 뭐 기회비용이 없고 뭐 메타버스는 오르는데 답답합니다. 리플, 네트워크,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산탄데르 해가지고 다 들어가죠. 각국 중앙은행들. XRP가 스위프트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누가 그래요? JP모건이 말을 합니다. 9월 22일 방송분 꼭 다시 보세요. 골드만삭스 리플 2015년도부터 특허 맺어가지고 어떻게 된다? 특허를 맺었고 골드만삭스에서 앞으로 은행 해외 송금을 뭘로 쓴다? 리플로 쓸 거다. JP모건 송금망부터 골드만삭스 특허까지 앞으로 모든 국가 은행들은 리플 쓰게 될 것.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다리 역할을 하는 리플. 리플렛이라는 하나의 송금망으로 전 세계 금융망을 통합한다. 리플 딱 끝.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